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29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최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7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죠. 매주 목요일인가 간식을 나눠줬어요. 저녁 한 9시쯤 되면 간식을 나눠주는데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죠. 근데 그날은 하여튼 복도마다 이만큼한 굉장히 큰 쓰레기통이 꽉꽉 찹니다. 학생들이 이제 먹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급식의 간식의 자중 손실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글을 짓게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자기 이야기들이니까 아주 많이 써냈습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할 때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가 대부분 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죠.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적 의사결정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누구는 볶음밥을 먹으면 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통일시키지 않으면 오늘 중에 점심 못 먹는다 이렇게 겁박을 하면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짜장면을 통일할 수도 있고 짬뽕으로 통일할 수 있죠. 그 방법이 이제 군주제처럼 누가 시키는 대로 쫙 하느냐 아니면 다수결로 정하느냐는 이제 다르지만 민주적 방식이 있고 독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것을 우리의 시장 경제의 최적 모델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죠. 네, 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77페이지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간식을 나눠줬다고 해보죠. 그 간식에 대한 이 학생들의 전교생들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거는 이 학생들이 각자 빵과 그 우유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이 다르기 때문이고 효용이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쭉 줄을 쓴 모습이죠. 이게 이제 각자 하나씩 사람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간식은 공짜가 아니죠. 이 간식은 학부모회가 결국 내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한테 갈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원래 이 간식은 학교에서 여기 나오는 게 3,000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보죠. 3,000원. 근데 지금 맨 앞에 있는 철수는 굉장히 효용이 높죠. 이 친구는 지금 10,000원의 효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친구는 10,000원을 해도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마침 빵과 우유를 사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000원에 제공을 하니까 무려 7,000원이라는 이득이 있죠. 7,000원이라는 이득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교생한테 나눠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영희를 보세요. 영희는 지금 여기 있는데 효용이 1,000원밖에 안 되죠. 근데 영희도 결국 3,000원을 내게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먹어도 다 일괄적으로 내는 거죠. 그게 집단적 의사결정의 형태죠.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만약에 빵과 우유로 나눠주자 말고 돈 3,000원을 주면 그날 학생들은 그 빵과 우유만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면 상품이 빵과 우유밖에 없다면 여기 가격과 효용이 만나는 점, 즉 다시 말해서 P와 U가 만나는 점에 학생까지 지금 이제 생산자는 없으니까 공고곡선은 뺀 겁니다. 만나는 점에 학생까지만 사 먹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 먹지 않겠죠. 쓰레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만큼이 쌓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꼭 그건 아니지만 이만큼이 이제 물질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가리켜서 경제학자들은 자중손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경제학적 순손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중손실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알면 좋은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학여행 갔는데 도시락을 일괄적으로 먹고 이동할 수도 있죠. 손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도시락 안 먹고 그거 학생들 돈이니까 5,000원씩 주면서 1시간 후에 여기서 모이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5,000원만큼 더 보태서 더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하겠지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 시간에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안 오는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걔네들 때문에 그 이후 일정이 망가지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수학여행에서 도시락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학생은 새우 도시락을 먹을 거고 어떤 학생은 불고기 도시락을 먹을 거고 뭐 이렇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한 3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 3개를 조사해서 시키지 말고 그냥 사람 수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600개면 200개는 새우, 200개는 불고기, 200개는 뭐 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뭐 새우, 3번부터 4번까지는 뭐 불고기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학생들끼리 교환을 합니다. 학생들끼리 알아서 모여서 교환을 하면서 손실이 쭉 줄어들어요. 물론 이상적으로 완전히 줄어들진 않지만 어차피 집단적 의사결정을 피할 수가 없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